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코인마켓캡 시총 순위 기준으로 차근차근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코인은 한참 뒤에나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비트토렌트를 꼭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총 순위만 따지면 당장 제작하기는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코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크립토 갤러리 재생 목록의 시청량이 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총 순서대로 올린다고 해서 다음 코인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누군가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걸 먼저 다루는 게 오히려 이 채널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순서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비트토렌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솔직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결국 더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차트만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면이 아니라 그 안쪽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트토렌트의 2026년 2분기 흐름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이 코인의 본질적인 특성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토렌트는 가격 구조 자체가 초저가이면서 공급량이 매우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른 상승이 시작되면 폭발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상승이 오래 유지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코인은 상승보다 하락이 빠르고 상승 이후의 유지력이 매우 약한 특징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 코인처럼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방식보다는 언제 움직이느냐를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한 코인입니다. 즉 방향보다 타이밍이 핵심이고 추세보다 파동 자체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한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특성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트토렌트는 기본적으로 라후와 수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방향성보다는 왜곡과 변동성이 훨씬 강조되게 됩니다. 이제 2분기 전체 구조를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4월은 왜곡과 급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그 움직임에 일관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5월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방향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향 역시 완전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크게 흔들리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월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한 되돌림이 동반되는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초반에는 혼돈 상태로 흔들고 중반에는 펌핑을 만들어내고 후반에는 그 상승을 털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을 다룰 때는 표면적인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린 구조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체감하는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해서 구조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행성작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의 흐름부터 보면 4월에는 상당히 약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마른 시장에 참여하는 심리 자체가 약하다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강한 상승 에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 참여가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달의 에너지가 과열 구간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급등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후의 흐름을 보면 이 코인의 본질이 더 명확해집니다. 나후는 전 기간에 걸쳐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는 힘이 계속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구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하락 역시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나후가 강한 구조에서는 시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구조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수성은 이 흐름을 더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비트토렌트에서는 수성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움직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즉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흔드는 것 자체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추세를 기대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태양은 5월부터 일부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방향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지만 비트토렌트의 구조상 그 방향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그 방향이 언제 꺾일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성의 흐름을 보면 5월 후반부터 약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목성은 원래 확장을 의미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그 폭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용합니다. 상승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상승을 오래 유지시키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트토렌트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믿고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코인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느껴지실 텐데 단순히 시장만 보는 것과 구조를 같이 보는 것은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흐름을 타느냐보다 그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4월 구조부터 흐름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4월은 무질서와 급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나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장을 계속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성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변동성까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반면 달의 에너지는 약하기 때문에 시장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갈 힘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급등이 나오면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고 방향 없이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면 기회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시면 갑자기 튀는 움직임이 나오고 바로 꺾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신호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하방 우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승은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승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대부분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추격하게 되고 그 순간 구조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짧게 대응하면 기회가 있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위험해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체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5월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은 전체적으로 보면 펌핑이 시도되는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월과는 다르게 시장이 방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달의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시장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라후의 영향이 일부 약해지고 태양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은 방향이 잠깐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방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보면 초반에는 여전히 횡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강한 상승, 즉 펌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시 급격한 되돌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상방 우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상방은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단기 펌핑 기준에서의 상방입니다. 즉 방향은 맞더라도 그걸 그대로 들고 가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승은 맞지만 유지되지 않는 상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5월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짧게 먹고 반드시 빠져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이 그대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구조를 얼마나 본인에게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이제 6월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열과 털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즉 상승이 나오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되돌림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달의 에너지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성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목성까지 일부 확장 작용을 하면서 상승 자체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로 시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승은 체감상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진입하게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승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에너지를 한 번에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특징은 매우 명확합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이 유지되지 않고 빠르게 무너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초반 기준으로 보면 상방 우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방으로 전환되는 흐름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고점에서 털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들고 있으면 위험해지는 구간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보다 그 시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이제 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점과 저점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디서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중심을 이해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먼저 분기 저점은 4월 중순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점은 라후의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시장이 가장 왜곡되는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도 가장 약해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시장 자체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점이라는 개념도 단순한 가격 기준이 아니라 에너지와 심리의 바닥이 같이 형성되는 지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반대로 분기 고점은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달의 에너지가 과열 상태에 들어가고 동시에 단기적인 펌핑이 발생하는 타이밍입니다. 즉 시장이 가장 강해 보이는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상승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전체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4월에는 혼돈 속에서 하락이 진행되고 5월에는 펌핑이 발생하며 6월에는 과열 이후 털림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전체 흐름은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흔들고 올리고 정리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만 보고 따라가게 되고 결국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진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방 우위라는 판단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방은 일반적인 추세 상승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경우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계속 털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시장을 보는 것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코인은 방향보다 파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올라가는지보다 올라간 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전 대응 전략도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4월 구간에서는 초단타 대응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 펌핑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상승이 그대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월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구간입니다.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고점에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트토렌트는 방향보다 타이밍이 전부인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분기 구조는 올렸다가 반드시 털어내는 흐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최종 방향은 상방이 맞지만 그 상승을 그대로 신뢰하는 순간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가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느냐가 전부라는 것을요. 그래서 같은 시장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누군가는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그대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이 영상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단순히 코인 하나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흐름과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반복되는 문제들,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맞춰진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